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숙청 시마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마조 사건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자행된 대규모 숙청으로 2만 5천여 명이 희생된 끔찍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시작 지점인 평양 용성구역에 이름을 따 용성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마조 사건은 대체 왜 발생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김정일의 체제 유지 욕망이었습니다. 가짜는 이유이죠. 1994년 7월 8일 1945년부터 50여년간 집권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김일성의 자리는 장남이었던 김정일이 물려받게 되었죠. 김정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천천히 김일성의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1980년 10월 김정일은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죠. 이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실권을 잡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 등지에서 북한의 대표로 외교 활동을 했고 1988년쯤부터 김일성의 활동에 사용되는 현지 지도라는 용어가 김정일의 활동에도 수식되기 시작했죠. 이 시기부터 김정일은 김일성과 버금가는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오르게 되고 1992년에는 원수 계급을 받으며 군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에게도 보고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김일성은 정치적인 실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김정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일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독단주의적 정책 결정이었죠. 김정일은 80년대부터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패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긴 제대로 된 결정들을 내렸다면 북한이 이 꼴은 아니었겠죠. 대표적으로 1976년 북한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김정일이 설계한 일이었습니다. 대만과의 수교도 있죠. 수교는 보통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대만과의 수교가 왜 문제가 되었나? 대만과 북한은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한 적은 없었지만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대만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이기에 거리가 좀 있었죠. 동시에 대만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북한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1992년 8월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과 더불어 서방과의 활로를 찾던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내려진 결정이었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 천안문 사태로 인한 서방권의 외교적 압박을 타개해야 했습니다. 친미국가인 대한민국과의 수교는 최선의 선택이라 볼 수 있었죠. 어쩌다 보니 북한은 왕따 아닌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니 김정일은 대만과의 관계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혹은 좀 주도권을 쥐고자 했죠. 결국 북한과 대만 양국은 1992년부터 인적 교류와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김정일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 대만과의 교류는 오랜 친선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대만에 대해 회의하던 당시 서류에 하면 정무총리인 강성산은 이 안건을 김일성에게 우선적으로 보고하자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김정일은 현재 노쇠하여 몸이 불편하신 수령님께 이런 사안을 보고드려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일축하며 의견을 묵살합니다. 대만과의 수교를 비롯해 김정일의 독단적인 정책 시행이 지속되자 결국 측근들이 김일성에게 보고를 올렸죠. 김일성은 앞으로 모든 중요 안건들에 대해서는 김정일을 거치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는 없죠. 태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두 명의 독재자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하죠. 한 명이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대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발하는 반대파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이들의 의견에 김일성도 어느 정도 동조했죠. 김정일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과 동시에 반대파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죠. 게다가 김일성 사망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습니다.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죠. 셀 수 없이 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하였으며 탈북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원래 나라의 흉조가 되면 지도자를 탓하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일성 때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돌았고 북한도 소련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이 내린 선택은 피해 숙청이었죠. 1995년 당시 고난의 행군을
근원으로 수많은 아사자와 탈북자가 발생하자 김정일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인 최문덕이라는 인물을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인 북한의 사회 안정성의 정치국장에 임명하게 되죠. 최문덕은 김정일과 함께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던 동창으로 평양시 안전국장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버금가는 자리죠. 그러나 1992년 당시 북한의 제2서열이었던 중앙당 본부 당 책임비서인 문성술과 평양시 당 책임비서인 서윤석이 최문덕을 견제했고 결국 권력 다툼에 밀려 저 멀리 평안남도 북창군의 파출소장으로 자천됩니다. 이런 최문덕을 뒤에서 후원한 인물이 문성술의 라이벌이자 김정일의 최측근인 장성택이었죠. 1995년 정기에 복귀한 최문덕은 1년 뒤인 1996년 김정일에 의해 사회안전성 정치국장에 임명됩니다. 당시 설에 의하면 김정일은 최문덕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김일성이 고향 만경대에서 지낼 때 김일성 가문을 착취한 최지주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해방 후 최지주의 아들 최성택은 남조선으로 달아나 장성이 되었다. 다른 자식들과 그 후손은 아직도 북에서 자신의 출신을 속인 채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그들을 잡아내지 못했다. 또 한 가지 골칫거리로 서북 청년단이 있다. 광복 후와 6.25 전쟁 당시 악지적인 반공활동을 한 서북 청년단의 잔당들이 아직도 북에 많이 남아있으니 이들을 꼭 잡아서 숙청하라. 그냥 듣기에는 자신의 가문을 착취한 인물의 후손과 서북 청년단의 잔당을 처리해야 한다이지만 본뜻은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반대파들을 처리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라는 짓이었죠. 최문덕은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주민들의 경력, 사상에 대한 조사를 위해 비밀경찰 조직인 시마조를 사회 안정성에 설치합니다. 이들은 북한 전역에서 활동하며 주민들과 간부들의 정보를 조사하는 작업을 실시하죠. 이 과정에서 사상이나 경력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는 사람들은 시마조에게 끌려가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수많은 고위 간부, 당원, 주민들이 시마조에게 희생당하기 시작하죠. 시마조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대표적인 인물은 서관이와 문성수 그리고 시마조를 설치하고 운영한 최문덕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당시 대대적인 기근에 대한 책임 전가를 원했던 김정일은 비료금의 비용을 횡령한 서관이와 과거 농업사령관으로서 농업 발전에 기여했던 김만금을 숙청했죠. 이들은 김정일의 가혹한 신문 끝에 자신이 서북 청년단 혹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하고 숙청됩니다. 서관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문성술, 리명규, 피창린 등 고위 간부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시마조에 의해 숙청당하게 되죠. 당시 북한 내의 상황은 공포 그 자체였죠. 게다가 인원은 한정적이었지만 신문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자 짧은 시간 내에 진술을 받기 위해 시마조의 신문은 강도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정치죠. 시마조를 통한 김정일의 목적은 반대파 처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여론 분열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난무하는 북한에서 그 누구도 김정일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죠.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시마조가 잡은 사람들이 모두 간첩이라고 한다면 북한 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김정일은 곧바로 꼬리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에게 시마조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죠. 결과적으로 시마조 사건은 최문덕이라는 개인이 권력에 눈이 멀어 당과 대중을 이간질한 결과이다로 나오게 됩니다. 최문덕은 총에 맞아 죽죠. 시마조에 몸담았던 간부들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말했던 25,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죠.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시마조 사건이 끝나고 시마조의 악행으로부터 김정일이 인민들을 구했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만들어 상영했다는 것이죠. 시마조 사건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뭔가 아쉽지 않나요? 얼마 전에 신이 된 찌질이 김일성 영상을 올렸죠. 다음 영상은 신이 된 찌질이가 낳은 폭군 김정일의 인생 영상입니다. 김정은까지 하고 약속했던 정치인, 기업인 영상도 다루도록 하죠. 시마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